소파 고르실 때 눈탱이 맞지 않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레 아까사의 김영국입니다. 여러분들 소파 고르실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죠? 누구는 패브릭이 좋다, 누구는 가죽이 좋다. 다들 자기네 원단이 제일 완벽하대. 그리고 또 뭐 죄다 이태리 가죽이래. 다들 자기네 소파가 최고급 소파라고 떠들어댑니다. 얼마나 소비자들을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시하는지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고급이라는 단어 이 하나만 봐도 다 나오는 거죠. 가구점에 가셔서 자꾸 싼 것만 찾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꺼내오는 게 있습니다. 무슨 한 백과사전 한 3권 정도를 합해 놓은 것 같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흔히들 유통책자라고 그럽니다. 그 책을 보고 싸구려 장롱이나 싸구려 서랍장을 구매하잖아요. 포장 박스에 하나같이 최고급 장롱, 최고급 서랍장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최고급의 기준이 뭔가요? 그런 말을 쓰면 안 쪽팔린가? 아니 뭐가 최고급이라는 거지? 소파 고르실 때 눈탱이 맞지 않는 법. 첫 번째, 물소 가죽, 버팔로 가죽, 이태리 가죽을 조심해라. 소파는 크게 패브릭 소파와 가죽 소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죽 소파부터 한번 볼까요? 소파를 보러 오신 고객님들께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가죽이에요? 아마도 어떤 동물의 가죽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죽의 종류를 보면 소가죽, 양가죽, 염소가죽, 돼지 가죽, 뱀 가죽, 악어 가죽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소파에 사용되는 가죽은 대부분이 소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도 물소가죽을 씁니다. 버팔로 가죽이니 물소가죽이니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마치 아주 고급 가죽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물소가죽이니 버팔로 가죽이니 하는 이 가죽들이 진짜 좋은 가죽인 줄 알고 파는 무식한 판매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가구를 몇십 년씩 했다는 분들이 이렇게 무식하다는 건 정말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는 황소입니다. 시골에 가면 눈망울이 촉촉하고 누런색의 케이크만한 똥 싸는 소들이 있죠. 예, 걔들이 바로 황소입니다. 자, 그럼 물소는 뭐냐? 물소라는 범주 안에는 아메리칸 물소, 아시아 물소, 아프리카 물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메리칸 물소를 우리는 흔히 버팔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버팔로라고 하는 동물은 멸종위기라서 포획 자체가 금지가 돼 있어요. 포획량도 1년에 일정 수를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버팔로를 잡아서 그 귀한 가죽으로 가죽 소파를 심지어 한국에 판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건 버팔로 가죽이다 하는 건 나 범죄자요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걔네가 말하는 버팔로 가죽은 다 아시아 물소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소가 왜 물소냐? 말 그대로 물에서 사는 소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우리 아재들이 많이 보셨던 동물의 왕국 있죠.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열대지방에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물에 들어가서 사는 시커먼 소가 있거든요. 얘들을 물소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의 가죽의 질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맨날 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죽은 퉁퉁 불어 있고 두껍고 아주 거칩니다.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 덮어두고 싼 것만 찾다 보니까 이런 저질의 물소 가죽을 가지고 소파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나 물소 가죽을 가지고 소파를 만들지 다른 나라에서는 물소 가죽을 안 씁니다. 소파 만들 때 쓰면 안 되는 가죽이란 소리죠. 그런데 이걸 마치 소가죽보다 더 고급 가죽이라고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탱이 치고 앉아 있는 거죠. 버팔로라고 하니까 뭐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물소 통가죽이라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가죽처럼 느껴지거든요. 나라는 좁아, 지하 자원은 없어, 사람 머리는 똑똑해. 한국에 사기꾼 새끼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여튼 가구점에 갔는데 이게 버팔로 가죽이니 물소 가죽이니 하면서 눈탱이 칠 준비하고 있는 놈들을 보면 사기꾼이거나 무식한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대고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야 이 무식한 새끼야 하시면 눈탱이 맞습니다. 이 눈탱이는 바가지 쓸 때 눈탱이가 아니라 진짜 눈탱이 밤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죽 소파 중에 가장 질 좋은 가죽은 황소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소는 식용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아주 흔한 가축이죠. 그래서 많은 양의 가죽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으로 길러지다 보니까 야생의 어떤 동물들에 비해서 상처가 좀 적어요. 세 번째, 넓은 면적의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가축 중에 소보다 큰 건 없죠. 혹시 코끼리 키우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뱀으로 만든 소파가 있다 칩시다. 소파 한 조 만드는데 한 500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배 갈라서 펼쳐봐야 손바닥만한 크기도 안 나올 텐데 이거 언제 다 박음질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나콘다 같은 거 하나 잡으면 되나?
그럼 소파 한 조에 한 1억은 하겠죠. 그래서 가죽 소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죽은 소 아니면 무소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만수르 같은 그런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지 마음에 드는 가죽 쓰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집에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면 그 경비원 근처에도 못 가요. 자, 그렇다면 물소 가죽은 일단 제껴놓고요. 소가죽이면 다 같은 소가죽이냐? 절대 아닙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가죽 설명만 1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피의 생산지부터 도장 방법, 가공 방법, 생산 과정 등등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당장 소파를 사러 갔을 때 도움될 수 있는 알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럽산 원피가 좋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가구거리 돌아다니시면서 잘못 걸려가지고 눈탱이 맞지 마시고요. 발품 파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강남에 있는 백화점 가셔서 이태리 브랜드 소파 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감마, 인칸토, 샤토닥스, B&B, 펜디까사 뭐 이런 이태리 오리지널 브랜드 소파 구매하시면 속을 일이 없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한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태리 브랜드라고 다 비싸진 않습니다. 뭐 니콜레티 홈이라든지 뭐 깔리아 이탈리아 이런 브랜드들은 또 저가 브랜드예요. 이태리 브랜드라고 해서 다 명품 브랜드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예산이 500만 원 밑이라고 보면 이태리 원피에 이태리 브랜드에 이태리에서 가공한 가죽으로 만든 소파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냥 쓰던 소파 그대로 쓰세요. 참고로 이태리 브랜드라고 해서 다 이태리 원피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생산 자체도 이태리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앱등이들 계시죠? 애플은 미국 브랜드인데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드나요? 중국에서 만들죠. 아우디는 독일 브랜드입니다. 중국에서 무지하게 찍어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가죽을 구체적으로 다룰 때 보여드릴 자료인데요. 우선 한 가지만 보고 가죠. 저희가 수입하는 비올리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가죽 등급표인데요. 굵은 테두리를 해놓은 걸 보면 브랜드가 마스터로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가 브라질이라고 되어 있죠. 흔히 이야기하는 이태리 가죽 브랜드로 마스터로토가 가장 많이 언급되곤 하는데 물론 이태리에도 공장이 있겠지만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도 공장이 다 있습니다. 회사가 이태리 회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만들어도 다 이태리 가죽이라고 부르죠. 진짜 이태리 가죽이고 이태리에서 생산을 했으면 최소한 이태리의 어떤 브랜드고 어디서 생산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케팅이란 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최대치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봤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스 코리아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면 일단 진선미 출신은 아니라고.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미인대회였다 하더라도 진선미 중에 입상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소개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스 부산 미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냥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한다는 건 진선미 중에는 입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냥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봤거나 본선 정도 진출했다 뭐 그 정도 되겠죠. 가죽 소파를 보러 가셨는데 그 소파의 가죽이 이태리 가죽이라고 설명하는 판매사원이 있으면 이태리의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 생산했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증빙 자료까지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하건데 굉장히 당황하거나 얼버무릴 거예요. 오리지널 진짜 배기들은 품질 보증서가 다 있습니다. 진짜 많이 양보할게요. 4인용 소파 기준으로 300만 원 밑으로 보면서 이태리 가죽 찾지 마시고요. 이태리 가죽이라고 해서 사도 그거 메디인 이태리 가죽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300만 원 언더의 가죽 소파를 판매하면서 이태리 가죽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무식한 놈이거나 지도 잘 모르는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님들의 소중한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전국 가구쟁이 여러분들 부탁 좀 합시다. 제발 좀 덮어놓고 밑도 끝도 없이 이태리 가죽이니 뭐 통가죽이니 뭐 물소 통가죽이니 버팔로 가죽이니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소파 고르실 때 눈탱이 맞지 않는 법. 두 번째, 가구 매장에 갔는데 제품의 가격표가 없다? 사람 봐가면서 파는 매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주차장에 차가 들어옵니다. 일단 차를 보고 1차 스캔을 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자, 그 다음에는 시계는 뭘 찾는지, 자, 옷은 뭘 입었는지, 구두는, 핸드백은, 그러면서 2차 스캔을 하죠. 그리고는 밑밥이 될 만한 질문을 툭툭 던지면서 3차 스캔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의 경제적 능력이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 맞춤형 가격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 돈 좀 있다, 호구다 싶으면 눈탱이 이빠이 치는 겁니다.
또는 가격은 붙어 있는데 할인가가 붙어 있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제 제품에는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엄청 올려놓고 할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할인율이 크다고 해서 꼭 싸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구점은 아니다, 억울하다고요? 아니 그러면 고객님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가격 안 물어봐도 되고 의심 안 해도 되게 제품마다 이게 원래는 얼만데 이게 할인해서 얼마다 뭐 그런 식으로 가격표를 붙여놓는 게 고객도 편하고 판매하기도 편하지 않나요? 이왕이면 소재나 사이즈, 원산지 같은 것도 좀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잖아요. 물론 이건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제품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가격을 다 기억하는지 신기해 죽겠어요. 아니 그 정도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면 이 가구점에 있기에는 너무 재능 낭비 아닙니까? 자, 가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패브릭 소파로 한번 가볼게요. 요즘 보면 어딜 가도 기능성 패브릭 소파 많이들 보실 수 있죠. 아쿠아 클린, 이지 클린, 아쿠아텍스, 썸브렐라, 클린까사, 알칸타라, 엑센느, 샤무드 알파 등등등등. 이건 무슨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브랜드가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단이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원단 브랜드들이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방금 언급한 원단들을 일일이 다 제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위에 언급한 모든 브랜드 원단을 테스트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주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알칸타라라든지 엑센느 원단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요. 솔직히 코롱에서 개발한 샤무드 알파를 포함한 모든 원단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물론 테스트 영상이 곧 업로드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냥 원단에다가 발수 코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방수와 발수의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방수는 물과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걸 방수라고 그러고요. 발수는 공기는 통하는 정도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키복이나 보드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눈밭에 좀 안고 해도 전혀 물이 배어들지 않죠. 그런데 2, 3년쯤 있다 보면 물이 점점 스며들고 젖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초보자들은 더러워졌다고 세탁기 돌리는 경우 있죠. 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일반 바지가 됩니다. 그 발수 기능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우산 같은 경우에도 발수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우산도 물을 완벽하게 막진 않아요. 우산을 쓰고 가다가 이렇게 천장 부분 있죠. 이쪽을 보시면 물이 맺혀서 들어오는 게 보이십니다. 즉 발수 기능은 원단의 보호막을 처리해 놓은 일시적인 기능 같은 겁니다. 사용 횟수가 잦아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럼 방수 기능이 있는 패브릭은 어떻게 만드느냐? 패브릭의 뒷면에 PVC 같은 비닐 계열을 한 층 덮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안 새겠죠. 당연히 공기도 안 통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발수 기능이 있는 패브릭을 만드는 방법은 쉽게 설명해서 원단에 발수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이 있고요. 발수용액에 담그는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후자가 좀 더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하겠죠. 하지만 소파라는 건 겨울 한철 잠깐 쓰는 스키복이 아닙니다. 비 올 때만 쓰는 우산이 아니라는 거죠. 1년 365일 사용하는 물품이며 사람의 하중을 견뎌야 되는 가구입니다. 마찰 테스트를 몇십만에 했다는 건 발수 기능이 그때까지 유지된다는 게 아니고요. 원단 자체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일 겁니다. 저는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뭐 엄청나고 대단한 신소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좋고 완벽한 소재라면 비옷에다가 다 쓰면 되겠네요. 아니 그냥 모든 우리 옷과 뭐 커튼, 이불 이런 데 다 써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심지어 한국에서만 그 기능성 패브릭으로 소파를 만듭니다. 뻑하면 이태리 무슨 원단 타령하는데 아니 어떤 이태리 브랜드에서 그 원단으로 소파를 만든답니까? 제가 다 모른다 치죠.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집에 좋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건 일반 직조 방식의 원단에다가 발수 처리를 해놓은 원단 말고 플로킹 원단이 있어요. 이 플로킹 원단은 천에 본드를 바르고 기물을 심는 방식으로 만드는 원단을 플로킹 원단이라 그럽니다. 이런 원단은 확실히 덜 긁히죠. 직조 방식은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었을 때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플로킹 원단은 좀 덜 하겠죠. 설령 긁히더라도 표시가 덜 날 겁니다. 사람 머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 머리가 긁혔다 하더라도 머리카락 때문에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도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소가죽 소파나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물소가죽은 일반 소가죽에 비해서 신축성이라든지 내구성이 떨어지는 질 낮은 가죽이기 때문에 소가죽 소파보다 싸게 구매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살 때도 이 원단이 그렇게 완벽하거나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 알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사셔야 됩니다. 기능성 패브릭 소파 나오고 그동안 얼마나 눈탱이 쳤습니까? 심지어 가죽 소파보다 더 비싸게 팔았었죠. 물론 어떤 품목이든지 새롭게 개발되거나 국내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무지하게 비싸게 팝니다. 무지하게 비싸니까 많이 남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뛰어들게 되죠. 이건 비단 기능성 패브릭에 대한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능성 패브릭 소파 4인용 기준으로 5-60만 원에 팔 수 있는 소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쓰는 원단은 다르다고요?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파를 고르실 때 소재를 잘 이해하셔야 내 용도에 맞는 소파를 고르실 수 있고 눈탱이에 맞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기능성 패브릭 소파가 갑작스럽게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가구쟁이들이 이 스플리트 가죽이라든지 롤 가죽 같은 인조 가죽을 비싸게 속여서 팔아왔고 그 피해가 누적되다 보니 고객님들이 가죽 소파를 외면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파 가격은 황소 가죽으로 만든 소파가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이 물소 가죽으로 만든 게 비싸고 그 다음이 원단 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특정 원단 브랜드들은 굉장히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알칸타라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성 패브릭에 대한 실험 영상을 곧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구를 구매할 수 있는 그날까지